오늘은요, 창의력을 기르는 엄마의 말씀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이가 흥미있어 하는 것을 지지하자. 이거 한참, 오늘 이 이야기는요, 한참 우리 아이들과 엄마들이 신랑이 아침에 이렇게 아이들과 실랑이를 많이 하는 어떤 부분입니다. 내가 아이에게 입히고 싶은 거, 뭐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 아이가 또 주장하는 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서준이 엄마 오셨어요. 오늘 이야기를 우리 들으면서 한번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유치원 현관에 들어서는 유나의 얼굴에는 운 흔적이 역력하다. 엄마는 현관 밖에서 유나를 보고 있다. 엄마 또한 얼굴이 밝지 않다. 신발을 벗던 유나가 엄마를 한번 쳐다보더니 신발을 현관 바닥에 던져버린다. 유나를 맞이하러 선생님이 나오는데 밖에 있던 엄마가 현관으로 들어섰다. 너 그러지 말랬지? 엄마가 아까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잖아. 유나가 선생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다. 엄마 미워! 고집을 받아줬더니 점점 더 해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침마다 얘 고집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엊그저께 제가 촬영할 때 이 친구는 4살인데요. 공룡 신발을 신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바지도 공룡 무늬가 있는 바지였고 위에 점퍼도 공룡 캐릭터 같은 어떤 이런 점퍼였는데 신발도 어제는 공룡 신발을 신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다른 신발이었어요. 그래서 막 울고 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공룡 신발을 신고 싶어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정작 아이는 다른 신발을 신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는 이렇게 촬영할 때는 바쁘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했는데 그런 거 아이에게 옷을 입힐 때 그리고 어떤 뭐 신발을 신기거나 어떤 걸 할 때 지금은 우리 3살, 4살, 5살 우리 소준이는 안 그렇겠지. 찬우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수인이나 아인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엄마의 어떤 의견이 많이 반영되죠. 그리고 찬우는 어때요? 지우하고 찬우는? 소준이는 전날 찬우는 전날 골라놓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서준이는요. 서준이는 이제 7살이니까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우리 아이 신발이 몇 켤레 정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발장에 엄마 신발이 분명히 많을 거고 우리 아이 신발이 보통 뭐 선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예뻐서 살 수도 있고 아무거나 신어요. 여러 켤레 있지만 2켤레만 내놓습니다. 여자 아이들은 보면 또 뭐 샌들 구두도 있고 뭐 운동화도 있고 그렇는데 자 신발도 마찬가지 옷도 마찬가지. 태희 엄마 오셨어요? 엄마 독감 맞으셨어요? 예방접종 하셨어요? 우리 애들 그렇구나. 병원에서 우리 아이들 옷이나 신발이나 그 다음에 여러가지 물건들 있잖아요. 저는 이런 어떤 것들을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둘 장소를 먼저 공간 실명제를 해라. 그래서 그 공간에 그 옷이나 신발이 있으면 오버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신발도 저는 보통 권장하는 켤레 수가 보통 2켤레 내지 3켤레 정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2켤레가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키울 때 씻고 벗고 뭐 요즘에는 또 신발 빨래방이 있으니까 뭐 씻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그렇고 옷도 마찬가지. 그 옷걸이에서 오버가 되면 어때요? 안 입는 옷을 치우고 뭐 새로운 옷을 넣어 놓는다든지 하여튼 아이들이 그게 시야에 들어와야 돼요. 나의 어떤 물건들이 한 곳에. 그리고 엄마도 막 이쪽 저쪽에서 막 아이 옷 찾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공간은 우리 아이 옷의 공간, 여기는 나의 공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아이가 거기에서 한눈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곳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고 아이가 습관되어 있으면 이런 실갱이를 안 해도 되고 아이가 스스로 선택해서 자유롭게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의 고집과 독특함을 창의력으로 이끌어주는 방법. 유나는 7살 여자아이다. 또래보다 키가 크고 옷과 신발에 관심이 많으며 역할 놀이를 할 때 친구들의 머리도 묶어줄 만큼 소근육 발달은 물론 손끝이 매우 야무져서 매사 친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등원 시간에 유나와 엄마는 정다운 이별 인사로 훈훈한 광경을 연출한다. 그런데 가끔 옷이나 신발 등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생긴다. 엄마의 말에 의하면 집에서는 옷이나 신발에 별 이의가 없다가도 유치원에서만 들었으면 돌변해 버린다는 것이다. 보통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관찰해 본 결과 한 5살, 6살 여자아이들, 빠르면 4살. 그래서 보면 막 매일매일 내 옷에 되게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를 액세서리나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하루 생활이 굉장히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생활이 불편해요. 불편하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만큼 예쁘게 입고 왔으니까 선생님이 나에게 이렇게 피드백 해줘야 되고 친구들이 나에게 예쁘다 해줘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이만한 액세서리를 했는데 좀 반응이 약했어. 그러면 내일은 더 큰 액세서리를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더 큰 액세서리. 그래서 정작 아이들이 활동해야 되는데 집중을 못해요. 집중을 못하는 이유가 내가 이만큼 관심 가지기 위해서 노력했으니까 너가 이렇게 봐줘야지 선생님이 나에게 이렇게 피드백 해줘야지 얘 이렇게 예민하게 안테나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정작 아이들과 놀이에 집중이 안 되고 그 친구가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할까 얘만 집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관심이 없었어 하면 내일 더 여기에 집착해요. 자, 그래서 물론 옷을 입고 예쁜 옷을 입고 예쁜 신발을 신고 이런 것들 분명히 필요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요즘에는 인스타도 하고 SNS 기반에서 아이들 어떤 생활들을 많이 공유하면서 서로 예쁘게 서로 막 이렇게 그래서 내 아이가 나의 부속품이 아니잖아요. 내 아이를 이렇게 막 캐릭터처럼 꾸며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올리고 그래서 예뻐요 이것보다도 정말 아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 아이가 어떤 옷을 좋아하고 편안해 하는지 우리 아이는 어떤 성향의 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를 알아차리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예쁘게 인형처럼 왕자니처럼 이렇게 입히고 해서 꾸며서 다른 사람이 예쁘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내 만족이잖아요. 엄마의 만족. 저렇게 하니까 내가 예뻐 보여. 근데 아이는 정작 활동할 때 불편한 옷들이 있어요. 특히 영아반 아이들 청바지 입고 신발 꺼있는 운동화라든지 막 액세서리 많이 달린 어떤 구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아이들 놀이할 때 되게 불편하거든요. 화장실 배변 훈련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이들 배변 습관 잡기도 힘들고 그래서 고무줄 바지 그냥 훅 신어서 발 넣을 수 있는 신발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다른 거가 아닌 내 하루의 생활에서 불편함을 주지 않는 거일 것 같습니다. 유나와 엄마는 모두 패션에 관심이 많다. 그런 만큼 유나는 옷과 신발에 자기 주장이 강해 엄마를 종종 힘들게 한다. 겨울에 얇은 레이스 원피스를 입으려는 아이가 정말 있을까 싶었지만 유나가 그랬다. 자기 마음에 꽂히면 절대 다른 것은 눈에 안 들어오는 아이였다. 외출을 할 때마다 유나의 까다로운 취향 때문에 늦는 일도 다반사였다. 엄마는 유나가 유치원을 다니면서부터 육아서에서 본대로 전날 저녁에 아이와 함께 입을 옷을 골라 옷걸이에 걸어두었다. 다행히 기분 좋게 등원하는 날이 이어졌다. 하지만 가끔씩 앞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엄마의 육아 철학을 휘젓는 일이 발생했다. 어머님, 그러면 신발도 미리 고르셔야겠어요. 선생님의 말에 엄마는 당연히 그랬다고 했다. 유나가 다른 신발을 골라 고집을 부렸다는 것이다. 중요한 촬영이라도 하러 가는 연예인 같아요. 거울을 보면서 요리조리. 아무리 제 딸이지만 정말 까다롭다니까요. 일반적으로
부모가 까다롭다고 하는 아이들을 살펴보면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도 하고 크면서 변했다고도 한다. 사실 자라면서 특정 분야에 까다롭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반길 일이다. 아이만의 생각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물론 엄마의 말에 매사 네 알겠어요 하는 아이가 키우는데 훨씬 수월하고 엄마의 만족감이나 행복감이 더 클 수도 있다. 하지만 아이에게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주장한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격려할 만한 일이다. 참, 이 부분은요, 이론은 맞아요. 그죠? 아이에게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주장한다는 것은 여러 면에 격려할 일이다. 맞죠? 그래서 엄마는 아이의 생각을 이유 있는 고집과 독특함으로 인정해야 한다. 독특함이란 무엇인가? 특별하게 다른 것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내 아이가 독창성을 가진 뛰어난 인재라니. 곳곳에 창의력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이는 요즘이다. 일상에서 엄마의 말 습관으로 아이의 창의력을 건강하게 싹 틔우고 키울 수 있다. 독특한 아이일수록 엄마의 말이 중요하다. 엄마의 말에 따라 아이의 창의력이 자랄 수도 있고 이상한 아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말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 이거 맞는데요. 우리가 현실로 이렇게 돌아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아기 때 아이들이 고집을 피우는 것과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아동기가 지나고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이 고집의 색깔은 정말 달라요. 고집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자기만의 생각. 왜냐면 청소년기가 되면 내 생각을 성인의 어떤 준비가 되기 위한 어떤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부딪히는데, 여기서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은 안전하지 않을까봐 뭔가 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저도 어저께 잠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와 이야기하는 중에 그냥 평범하게 자기 어떤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는데, 뭔가 예외 상황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아이와 이렇게 좀 깊게 대화를 하면서 계속 이것은 나의 불안이구나. 결국 내 마음속에 어떤 내 불안,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내 마음이 자꾸 스물스물 내가 올라오니까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또 내 이야기의 어떤 그 목소리가 더 강해지는구나 라고 또 생각했어요, 어저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아기 때 저도 잘 아이와 이야기를 한다고 했지만, 그리고 대화를 잘하고 관계를 잘 맺자가 중점적으로 이렇게 둔 부분이지만, 이게 사춘기가 되니까 진짜 이게 어려운 것 같고, 이게 나중에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더 풀기 힘든 숙제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유아기 때 이런 것들은 지금 이래가지고 엄마가 속상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정말 지금 우리는 워밍업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뒤에 읽어보면서 이야기 나눌게요. 아이의 현재 관심사에서 창의력이 발현된다. 학교에 가든 유치원에 가든 아침 시간은 빠듯하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의 생각을 받아주고 또 새로운 생각을 끄집어내기란 쉽지 않다. 맞죠? 아침 시간은 저희에게 시간에 대한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안에 뭘 해야 되니까 엄마의 마음이 바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의 생각이 기특하기보다는 유난스럽고 까다롭게 보여 화가 나기도 한다. 어제 저녁에 아이와 함께 옷과 신발을 고르면서 뿌듯했는데 아침이 되어 태도가 바뀐 아이를 보니 어이가 없었다. 다른 신발을 신어야 한다고 우기는 아이를 보면서 엄마는 말한다. 신발이 많아서 그래. 너 다음에 신발 절대 안 사줘. 내가 신고 싶은 걸로 신어. 시간 없어. 빨리 신기나 해. 하지만 분명 더 괜찮은 말이 있을 것이다. 그 신발 신고 싶어. 이 신발이 옷이랑 어울려. 그런데 어제 저녁엔 다른 거 골랐잖아. 옷을 입고 신발을 신어보니까 그건 안 어울려. 엄마, 나 이 신발 신고 싶어.
이 신발이 왜 마음에 들어? 30초 정도만 투자하면 된다. 화내고 혼내는 시간보다 짧다. 아이가 그런 결정을 한 이유를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사실 별도의 시간도 필요 없다. 아이가 신발을 신을 동안 말을 주고 받으면 된다. 오늘 아침에도 아이가 이렇게 등원할 때 엄마가 막 아침에 아이가 유치원 가기 힘들어 해서 막 하면서 이렇게 그 휴대폰을 보면서 그대로 탔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뒤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내려서 선생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휴대폰을 선생님 호주머니에 넣고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교실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갔는데 지금 내가 조금 불편한 것들 있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불편한 걸 허용해주면 나중에 그것을 고치기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아까 어제 분명히 아이랑 엄마가 내일 아침에 이런 걸 하지 않기 위해서 옷이랑 신발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아이가 그 신발을 안 신겠대요. 그러면 엄마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요? 꼭 그 신발을 신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이가 신발을 신고 간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지, 꼭 엄마랑 아이가 이 신발을 정했기 때문에 이 신발을 신어야 돼, 이것이 바로 엄마의 좁은 프레임 속에 아이를 자꾸 가두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여기서 이야기했잖아요. 30초만 그냥 아이가 신발 신는 동안에 이야기하면 된다고. 우리도 보통 보세요. 너 어저께 그거 안 신는다 그랬잖아. 엄마가 이거 어저께 너랑 골랐으니까 이 신발 신어야지. 그러면 아이가 또 응 할 거고. 그러면 엄마가 또 어떤 감정이 올라오겠어요? 둘이 어차피 안 좋은 감정으로 아이는 유치원을 등원할 것이며, 엄마는 또 하루 종일 그 언짢은 어떤 기분과 아이도 마찬가지 즐겁지 않은 기분으로 또 첫 단추를 끼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소소한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말자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걸 원한다고 하면 그게 막 이 아이 신변에 뭔가 해를 끼치는 일도 아닐 것이며, 또 조금 날씨가 추운데 옷을 좀 그게 맞지 않게 좀 옷을 제대로 안 아연이 엄마 오셨어요, 제대로 안 입는다 하면 또 그게 맞춰가지고 그냥 너가 추울까봐 엄마는 걱정이야. 그런데 엄마가 혹시나 추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여기 점퍼 외투나 뭐 이런 것들을 하나 가방에 넣어 놓을게, 나중에 추우면 너가 꺼내서 입어 정도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아이와 뭔가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게 어떤 타이밍인지 무엇 때문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그래서 엄마가 말할 때는 아이가 고집을 피워서 내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엄마가 더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너랑 나랑 합의했잖아. 그런데 너가 지금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은 너가 반칙이지의 마음 때문에 아이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이 갈 수도 있다는 거야. 어제 네가 이렇게 입으려고 하고 이 신발을 신으려고 했는데 오늘은 이런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너가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럼 네가 신고 싶은 신발이니까 그렇게 해 라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을, 그러면 아이도 존중받을 거잖아.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잠시 저 조금 전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인정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소한 것들을 인정해 주는 게 정립이 되어야지 나중에 아이의 주장이나 아이의 어떤 거에 있어서 엄마도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어떤 고집을, 엄마의 고집이 아마 더 셀걸요, 아이의 고집보다. 그래서 242페이지입니다. 유나가 사실 아이치고는 옷과 신발을 매치하는 능력이 탁월하기는 해요. 우리가 아이의 능력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입는 것이 예뻐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내 생각이고 아이는 또 저렇게 입는 것을 더 좋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40대 후반, 이제 내년 되면 50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둘째 아이가 옷을 딱 어중간한 나이에요. 이게 아동복 코너로 가기에도 그렇고 또 성인복 코너로 가기에도 그렇고 딱 어중간한 나이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옷의 유형 해가지고 이렇게 검색해서 자기가 그 아이들 10대, 20대 아이들이 가는 이렇게 그 쇼핑몰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어떤 게 마음에 들어 하고 이렇게 싹 보면 저는 도무지 그 옷들이 막 전혀 예뻐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입는 스타일하고 그 옷이 너무 이렇게 다르니까. 근데 저도 뭐 10대, 20대 때는 또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이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어떤 좋아하는 룩들. 근데 보통 한 3살, 4살 때까지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옷을 입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5살, 6살 정도 되면 자기의 주장이 이제 뚜렷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막 너무 그런 어떤 정말 여름인데 막 파카 입으려고 하면 어때요? 그냥 입히세요. 저도 입혀가지고 막 밖에 데리고 나갔던 적도 있어요. 한여름에 에어컨 켰더니 차에서는 별로 안 더웠지만 밖에 내리자니까 절대 안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막 파카에 막 장화 신고 갈 거라 그러고 막 그럼 너가 그렇게 원하니까 한번 가봐. 근데 너가 좀 뭐가 상황에 맞지 않아서 불편하거나 좀 그럴 수는 있을 거야. 그래도 괜찮겠니? 하고 물어보면 괜찮다 그러면 저는 그냥 그렇게 입혀 나가요.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다라는 거예요. 아, 옷이라는 것은 역할이 있구나. 어떤 역할? 계절에 맞게 입는 역할, 그리고 나의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 그리고 신발도 이 신발의 역할이 있구나. 아, 비가 올 때는 장화를 신고 여름에는 조금 더 내 발이 시원해지게 샌들을 신고 놀이터에서 놀 때는 좀 편리하게 운동화를 신는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내가 선택하고 한번 경험해 보니까 이거는 불편하니까 어떻게 그에 맞는 어떤 역할을 아이가 스스로 찾아갈 건데요. 그런 것도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창피하고 지금 그 옷을 네가 입고 가고 어떻게 하려고 지금 그러노가 아니라 그냥 해.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어떤 체험 활동 하러 갈 때 아이가 뭔가 체험하기 위해서 뭐 변신하기도 하고 또 막 그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도 하나의 너가 선택한 너의 체험이야 정도로 엄마가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다. 엄마가 인정한다면 아이는 그대로 말해주면 된다. 우리 딸 옷과 신발을 고르는 솜씨를 보니 패션 감각이 뛰어난데 아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 다음에는 옷을 입어보고 신발을 고르는 방법도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엄마가 분명히 어제 엄마랑 약속한 거잖아요. 내일 아침 되면 우리가 시간이 바쁘고 너가 옷 입는 거 신발 신는 거 엄마랑 실갱이 하면서 시간 보내면 안 되니까 오늘 저녁에 이렇게 골라 놓는 거야. 이 옷과 그리고 어떤 신발 신을 거니 이 신발. 그러면 엄마가 생각했을 때 아이가 이렇게 정해놓은 약속을 흐지부지 한다. 여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에 뭔가 약속을 했을 때도 그것을 안 지켜도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고 엄마가 또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했잖아요. 아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면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음에는 우리 옷을 입어보고 신발을 고르는 방법도 있다고 이야기를 옷을 한번 입어보고 그러면 오늘 너가 어제 우리가 이렇게 선택했지만 너는 오늘 이 신발을 신고 싶어 했으니까 혹시나 옷을 입을 때 신발을 고르는 느낌하고 옷을 입지 않았을 때 신발을 고르는 느낌은 또 다르니까 그러면 오늘 저녁에는 네가 옷을 한번 입어보고 너의 신발을 한번 골라볼까 하고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저녁에 뭐 밥 먹고 씻고 뭐 이렇게 챙기다 보면 언제 옷을 입고 언제 또 이렇게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특별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어떤 아이가 원하는 작은 것으로 인해서 아이가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다양한 경험이에요. 내가 눈으로 보고 그냥 이렇게 골랐던 거 하고 직접 경험해보고 입어보고 신발을 고르는 느낌은 다른 거구나를 뭐 한다고요?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혹시나 나중에 이 아이가 패션 디자이너가 되려는지 아니면 뭔가 코디를 해주는 그런 직업을 가지려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흥미있어 하는 것과 창의력 발달에 더 큰 의미를 둔다면 때로는 그냥 지나가는 엄마의 지혜도 필요하다. 굳이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엄마가 생각하시면 그냥 지나가는 것도 엄마의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헛과 백의 논리로 맞다 틀렸다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 중간에 짙은 회색도 낼 수 있고 옅은 회색도 낼 수 있고 흰 색깔을 더 섞으면 어때요? 옅은 회색이 될 것이며 검정색을 더 섞으면 짙은 회색이 될 것이다 라는 어떤 논리로 어떤 이런 범위를 두자는 거죠. 아이가 지금 흥미있어 하는 일에 집중하면 효과가 높다. 평소 어렵게 생각한 창의력도 알고 보면 아이의 현재 관심사에서 가장 잘 끄집어낼 수 있다. 맞죠? 아이가 흥미있어 하는 일. 우리 아이들은 지금 뭘 흥미있어 해요? 집에서 나든지 엄마가 발견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흥미있어 하는 것들? 우리 작은 아이는요, 여중 중학생, 신나는 음악, 어떤 종류의 음악이에요? 저는 댄스. 그렇구나. 요즘에 아이들이 뭐라더라? 무슨 노래를 막 열심히 부르던데, 차 타면. 영상 찍기. 누구? 서아가요? 영상 찍기. 민꼬송. 서아요. 그래서 찍고 나중에 편집도 할걸요.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편집도 하고 엄마보다 더 잘할걸요. 나중에 영상 편집하는 거 엄마가 서아한테 배워야 될 거예요. 저도 지금 우리 딸 아이에게 배워가지고 지금 영상 편집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우리 태희가 관심 가지는 거, 서준이가 관심 가지는 거, 아이니, 수인이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쭉쭉쭉 한번 올려봐 주세요. 아이니는 공주, 분홍색 좋아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한참 공주를 좋아한다는 것은 핑크퐁 좋아한다는 것은 나는 관심 받고 싶어. 공주는 사랑받는 거잖아요. 요즘 애들은 참 똑똑해요. 맞죠? 정말 아는 게 많고,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는 정보라는 것을 어때요?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들었잖아요. 듣고 알았잖아. 학교에 가서 배움이 이루어지고 그때 그래봤자 백과사전 뽀로로 좋아해요. 맞아. 그렇지만 지금 아이들은 딱 키면 어때요?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정보들이 막 쏟아지기 때문에 정말 아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엄마가 매일 공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이와 대화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신문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신문을 볼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메모를 해봤어요. 메모를 하는 게 뭐냐면은 신문에 나오는 지금 오늘 하루 이야기하는 기사들을 쭉 이렇게 적어 보았어요. 지금 카카오뱅킹이 이제 아이들의 용돈도 카카오뱅킹으로 줄 수 있다. 그러면 50만원까지 되고 1개월에 200만원. 그래서 카카오뱅크 미니 해가지고 10대 아이들 20대 아이들 용돈용으로 아마 카카오에서 만든 것 같은데 부모 소득 공제에 합산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읽어드리려고 이렇게 하나를 했는데
그거 있잖아. 제가 아까 경험이라 그랬잖아요. 아이가 눈으로 보고 옷을 선택하고 이렇게 했던 경험들, 그리고 그리고 아니면 또 어때요? 직접 이렇게 해보고 했던 경험들. 그래서 그때 우리 태희 엄마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전에는 엄마가 원하는 옷을 입혀줬는데, 그랬을 때 아침에 유치원 오는 거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태희가 직접 선택해서 아빠가 회사에 다니니까 뭐 이렇게 이 아빠처럼 입고 오는 거.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셔츠를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잘 입고 오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 아이가 관심 가지는 것은 지금 엄마가 잘 그것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셔츠를 좋아하는 것은 내가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또 태희는 형아들이 있으니까 또 더 그럴 거고, 아마 아빠가 하는 어떤 것들이 되게 관심도 있고 그런 거를 엄마가 잘 캐치하셔서, 그러면 네가 입고 싶은 옷을 입어봐 했더니 알게 됐잖아요. 아, 아빠를 닮아가고 싶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처럼, 그런 게 다 경험인 거고 엄마가 발견해야 되는 경험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창업하기는 어렵지 않은 환경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을 어떻게든 쪼개서 더 많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관심 있는 영역을 찾고 고민하는 경험을 쌓다 보면 누군가와 경쟁을 해야 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이제는 어떤 경험을 쌓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엄마는 뭐 이제 어린이집 다니고 뭐 유치원 다니고 이제 뭐 초등학생이고 뭐 아이들이 경험해봤자 어떤 경험이겠어요? 그런 경험이죠. 그 아이들의 사소한 어떤 것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태희 엄마가 만약에 끝까지 내가 입히고 싶은 옷을 고집했더라면 태희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입어보는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핑크퐁을 좋아하는 수인이가, 엄마가 이제는 핑크퐁에 대한 걸 통해서 아이가 언어가 확장될 수 있는 경험을 엄마는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서아가 영상 찍고 영상 편집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그걸 통해서 어떻게 엄마가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네가 좋아하는 거, 엄마는 지금 이렇게가 아니고 나중에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는 어떤 거와 연결시킬 수 있고, 아이의 어떤 거에 내가 그것을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뭐 지금 한참 무슨 노래를 좋아해서 댄스를 좋아하면 그거에 대해서 뭐가 왜 그게 좋은지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단서로, 아이가 공주를 좋아하면 어떤 공주가 좋아? 그리고 그 공주는 왜 좋아? 이런 것들을 엄마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아이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너는 이걸 좋아해. 너랑 엄마랑 이게 달라의 개념보다는, 아, 저 아이가 저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 일어났잖아. 중요한 거. 관심 영역을 찾고 경험을 쌓아라. 이 단서예요. 그거를 누가 발현시켜 줄 수 있나? 우리 엄마가 평소에 아이를 얼마만큼 많이 발견하고, 그리고 얼마만큼 많이 지지해주고 이끌어주는지, 좋은 질문을 해주는지에 따라서 아이의 이런 것들이 정말 묻혀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끄집어낼 수도 있고, 거기에서 다시 엄마가 피드백 해줄 수 있는 엄마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되게 많이 똑똑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더 똑똑해져야 돼요. 나중에는 정말 엄마는 저 밑에 있고 우리 아이는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쳐다보고 저 아이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 공부 필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두 개 공부했잖아. 이 책에 대한 공부도 했고요. 그리고 맞다, 여기 보면 이제 환경 때문에 우리 플라스틱, 그 다음에 비닐봉지 이런 거 없으면 못 쓰죠.
못 살잖아요. 이제는 그게 없으면 너무 불편한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LG화학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는데요. 포도당과 식물성 기름을 활용해서 신소재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플라스틱 없는 합성 수지를 만들어서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이 되면 아마 이 회사가 이걸로 인해서 세계에 많이 확장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매일 바뀌는 세상, 지금은 너무너무 빨리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스타그램에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보면 젊은 엄마들이 30대, 막 40대 이런 엄마들이 매일매일 정말 치열하게 공부해요. 신문 읽고 신문 피드백 올리고 그리고 자기 공부했던 거 올리고 정말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도 오늘도 40분 우리 딱 꽉 채웠잖아요. 이런 것처럼 매일매일 공부의 끈 놓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옆에서 나란히 갈 수 있는 우리 엄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요 짜잔 25일째입니다. 왜와 어떻게로 아이의 가능성을 열어주자 편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창의력을 기르는 엄마의 말습관 마지막 날이네요. 자, 내일 또 이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